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2nd of February 2025, Satur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엔비디아 and Emar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새벽에 4.05% 좀 급락이 있습니다. 물론 애프터 마켓에서는 0.66% 살짝 오르긴 했었는데,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급락이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좀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우려가 되고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또 많이 얼어붙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엔비디아는 뭐 최근에 딥식 충격에서 17% 빠졌다가 서서히 회복되는 모양새인데 이제 매크로 이슈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좀 많이 떨어졌고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뭐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물론 이제 AI는 관련주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하겠지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정부도 뭐 빨리 여러 가지 대응책을 좀 세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응책들을 세울 건지 그런 점들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마트는 3.99% 올랐습니다. 지금 예전에 2018년에 제일 좋을 때 32만원까지 올랐다가 계속 흘러내리다가 한 6만원에서 6만 2천원 사이에 바닥은 좀 잡은 것으로 보이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실적은 뭐 여전히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작년 4분기에 7조 2천억 정도 했는데 매출은 2023년 4분기보다 한 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71억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소액 주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용진의 경영 능력이 과연 어떨 것이냐, 좀 아직은 좀 퀘스천이긴 한데 어쨌든 주주 친화 정책을 당분간은 좀 펼치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세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로 좀 넘어와서요. 지금 김현태가 이제 라인을 갈아탔는데 얘기가 이제 지금 뭐 곽종근을 뭐 민주당에서 뭐 회유하려고 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현태를 회유한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태가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으로 처음에는 좀 강하고 긍정적인 심리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아직 집권당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뭘 줄 수는 없는데, 아마 국민의힘이나 용산 쪽에서 뭔가 현실적인 당근을 제시를 하면서 뭔가 좀 돌려세우지 않았나. 근데 이제 뭐 결국은 김현태 부하들이 그 나눴던 텔레그램 이런 데서 뭐 의원들을 체포하라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결국은 김현태가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말들이 결국은 다 퍼졌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윤석열의 탄핵을 이렇게 좀 방치하다가는 군이 위험할 수 있다.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오는 거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보고, 미국이 이제 사실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계속 팔다 보니까 미국도 세계 패권을 위해서 중국과 경쟁하기는 하지만 좀 달러의 위기가 오는 부분은 조금 위험스러운 모습이고, 금의 실물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사들인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달러가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뭐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는 좀 못하는 상태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또 엔캐리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국 정부들은 또 미국이 이제 국채를 올리니까 환율이라도 낮춰서 환율 전쟁이 시작이 됐고 결국은 전의 전쟁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지금 미국 정부 2조 달러를 줄이겠다 그랬다가 지금 1조 달러 줄이겠다고 좀 물러서긴 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일단 커진 조직을 한번 줄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명태균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카톡 대화 나온 것들이 영상이 좀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여사님이 하고 자리를 만들겠다. 지금 그때는 이제 당선인이신 분이니까 당선인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여사님밖에 없다 하고 윤리위원회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한테 조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김경수
전 도지사하고 이제 친구라 그러는데 좀 충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김경수가 어떤 민주당이 좀 아픈 손가락이고 그동안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이제 김경수는 본인의 마음은 대선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 당내 비주류하고도 이재명 대표가 화합해야 된다 이런 멘트로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예를 들면 치욕을 준 자에게 이재명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 근데 그게 참 이재명이 치욕을 준 거가 맞는다고 한다면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먼저 이재명한테 치욕을 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정식적인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로 인정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결국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서 이재명이 떨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으니까 본인이 먼저 치욕을 줬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민주당원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치욕을 안게 된 건데 본인들이 먼저 치욕을 줘놓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치욕을 받았으니까 이재명이 사과한다? 그럼 본인들이 먼저 사과를 한다면 이재명도 사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치욕을 먼저 준 쪽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치욕은 자기들이 먼저 줘놓고 나중에 치욕을 받았다고 사과를 하라? 이거는 좀 형용 모순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 영어회화, 탁구, 스크린 골프, 용인 수지 쪽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